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적게 먹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토크 말미에 박용우 교수님께서 소식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간헐적 단식 뭐 이게 간헐적으로 얘기 들어봤는데 네네네. 저 괜찮아요? 이 정도 하는 거는?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간헐적으로 간헐적 단식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오늘 왜 이러죠? 단식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굶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는 네. 4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거든요. 네. 아침 먹고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또 한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저녁을 먹죠. 네, 네.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하나.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 아침, 점심, 저녁 드신다고 그렇죠. 하시면 네, 오늘 왜 이러죠? 그래서 아침을 우리가 그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게 네. 브레이크 깬다, 패스트 아. 단식을 깬다라는 의미에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12시간의 주기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한 반수 이상이 12시간 공복을 못 지키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 몇 시에 드셨죠? 저 한 8시, 7시? 그럼 뭐 일찍 8시 드셨네요. 저는 어저께 10시까지 먹었거든요. 저도 한 10시에 1차 먹고 뭔 소리지?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습관적으로 아침을 먹으면 벌써 12시간 공복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나온 이유는 현대인들이 먹어도 너무 먹는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그래서 그 가끔씩은 좀 적게 먹을 필요가 있는데 네. 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만 네. 사실은 소식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너 이거 반만 먹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일 건강검진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굶어. 차라리 굶으라 그러면 안 먹겠는데 네. 조금만 먹어 그럼 맞아. 뭐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맞아, 이거 맞아. 반만 먹어 이러면 정말 짜증 나거든요. 앞에 있는데 안 먹는 거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소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간히 아예 굶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제 이래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네. 이게 일일 일식 뭐 몇 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얘기도 많이 나온 거죠. 사실은 다른 건가요? 네네. 일일 일식 얘기가 이제 일본의 어느 의사가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식사로 완전히 동안 얼굴에 네. 동안 외모에 이제 어떤 그 어떤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그 책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모 지상파 방송에서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시기에 때 맞춰서 간헐적 단식의 그 외국에서 나온 간헐적 단식 그 번역서의 감수를 맡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알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방송이랑 터지면서 저도 갑자기 이제 간헐적 단식 전문가처럼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네. 저도 실천을 해보게 되고 네.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전문가적인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자는 네. 건데 네네.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뭐. 그 간헐적 단식은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현대인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앞서 제가 전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식하면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미 동물 실험으로는 이제 확증이 된 상태고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수 마을에 가보니 이 사람들은 좀 적게 먹더라.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소식하면 장수하느냐 많으냐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식하면 단명한다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먹게 되면 일단 뭐 활성산소,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생성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에 탄수화물
섭취가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과식하면 또 짜게 먹게 되고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도 많이 들어오게 많이 되니까 먹죠. 각종 뭐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나빠지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식은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공복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는 적게 먹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권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나 네. 임신한 여성이나 네. 모유수유 중인 분들은 예외로 해야 되겠죠. 지병이 좀 있으신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일단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는 네. 그 소식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당뇨의 경우에는 단식을 하게 되면 이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단식을 하게 되면 네.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시 하에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걸 좀 줄여보자 하는 그렇습니다. 취지라고 이렇게 네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간헐적 단식이 뭐 5대2 식사, 격일 단식 맞아. 뭐 종류도 많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2013년 당시 그 방송에서 소개됐던 거는 두 가지였거든요. 네. 이른바 5대2 단식과 16대 8인데 16대. 네, 16대 8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제가 12시간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굶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12시간을 16시간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 16시간 공복.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저녁을 6시에 먹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날 아침 6시, 7시에 이제 아침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첫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4시간 후인 10시쯤에 10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면 아. 16시간 공복이 되죠.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먹는 거죠. 이게 16대 8. 아. 네, 또는 네, 네. 최근에 나온 결과 따끈따끈한 논문 결과를 보면은 아침 8시부터 그러니까 18시간 동안 먹게 되면 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러니까 8시부터 4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네. 16시간을 공복을 하면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그 9시까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8시간을 식사를 하더라도 네, 네.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결과가 더 좋더라. 아.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16대 8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5대 2라는 거는 뭐냐면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일반 식사를 하고 이틀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한 끼만. 네, 단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권하시는 거예요? 저는 16대 8의 경우는 이 16대 8을 제창한 사람들이 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육은 더 늘리고 지방은 더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잘 먹으면 근육도 늘고 지방은 안 빠지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 안 먹으면 근육이 안 빠지고. 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먹으면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게 16대 8이었어요. 그래서 16대 8을 실천하려면 네.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또 그 8시간 동안 먹는 중에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러한 식이요법을 한다면 이거는 근육은 붙이고 지방을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뒤에 하지만 운동해야 된다는 거 빠지고 이제 단식만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되면 안 그렇게 되는 되면 근육도 근육도 빠지고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 네, 네. 일반인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이제 그 주 1회 내지 주 2회 단식을 하는 건데 저는 24시간 단식을 권하거든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굶는 거죠. 차라리 하루 종일 굶으랍니다. 아예 마음을 딱 잡수시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5대2 단식을 주장했던 분은 일주일에 이틀을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네. 나머지 잘 먹는 5일 동안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였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는 단식의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라는 전제보다는 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류,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네. 이런 좋은 음식들로
잘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틀을 마음 편하게 굶어라. 네.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잘 먹고 이틀을 마음 편하게 굶어라라는 말이 마음이 안 편하죠. 마음 편하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굶죠? 제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선 하루를 굶어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죠. 왜? 처음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 한 본 번도 적이 하루 종일 굶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서.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 먼 조상들, 우리 원시 인류 시대 때부터 먼 조상들은요. 네.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면서 움직였어요. 맞아요. 사냥을 해야 했고 채집을 해야 했고 농사를 지어야 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네. 얘기한단 말이죠. 오히려 배가 고플 때 뭘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먹으러.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배고픔을 느껴보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으로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속 DNA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끔 각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가끔씩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 살았네요 그동안. 약간 채집도 하고 막 수렵도 다니고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대 인류가 이렇게 편하게 산 지 불과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네.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네. 춘궁 봄에는 네.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여름, 가을 이제 뭐 가을이 있고 이제 우리가 추수하고 이런 때는 조금 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음식이 떨어지면 봄에는 또 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예전에 그러니까 늘 잘 먹던 시절이 아니라 음식이 어쩌다 들어오고 나머지 날은 거의 음식이 없던 시절에서 용케 생존했다가 굶주림이나 기아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용케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 몸은 그러네요. 본능적으로 네, 네, 네. 네, 그러한 살아갈 수 그 위기 있다. 상황에 근데 이게 역으로 나타난 게 비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그 뭔가 이 식량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본능적으로 잘 발달돼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한 번도 그렇게 굶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굶겠지 해가지고 잘 들어올 때 잘 먹고 비축해 두고 있는데 비축만 하고. 비축만 하고 있지 굶는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사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37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불규칙한 식습관이 생겨서 이게 오히려 위장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불규칙한 식습관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과 식사를 종료하는 시간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게 더 불규칙한 거예요. 한 끼를 먹는 거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먹을 볼 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제가 이제 생체 리듬을 얘기할 때 네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이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데 낮, 밤 주기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낮에는 먹고 밤에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과 식사를 종료하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치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면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과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시간 이게 일정하면 괜찮은데 이게 불규칙한 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들 어떤 경우에는 뭐 아침을 거르기도 하고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 그렇죠.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 몸에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올 때와 음식이 안 들어올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2시간 공복 상태일 때와 지속적으로 음식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규칙성을 지켜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그럼 9시를 기준으로 이제 좀 뭔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러면 뭐 점심을 먹는 것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보겠어라고 하시면은 11시, 12시를 기준으로 하면 12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12시간 이후에 밥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침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12시가 첫 식사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는 네, 게 첫 예, 식사라고 예, 예. 친다면 하루에. 보통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건강해진다. 아침을 꼭 챙겨 먹어라. 이제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그래야 머리가 좋아진다. 한동안 정말 이게 뭐 바뀌지 않는 진리처럼 여겨졌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아침 식사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성장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이미 다 큰 어른들은 네. 이제 소식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녁을 늦게까지 먹고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다라고 아침을 먹으면 12시간 공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저녁을 일찍 먹고 아예 6시, 7시에 저녁을 먹고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을 먹으면 네. 그런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쁜 일상에서 늘 저녁을 8시에서 10시까지 먹고 그다음 날 아침에 8시에 또 아침을 먹게 되면 네. 12시간 공복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게서는 몸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그래서 아침 식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12시간 공복을 잘 지키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다 네. 큰 성인들은. 아, 네, 네. 성장기 어린이나 뭐 청소년들 빼고 그건 예외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할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아까 뭐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네. 우리 몸속 호르몬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당뇨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맞나요? 인슐린은 올라간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의 혈당은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네. 70에서 140 사이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거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40 미만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거꾸로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라간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들은 많은데 올라간 걸 떨어뜨리는 게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우리 인류가 예전에는 당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워낙 과식을 하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니까 인슐린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게 12시간 공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가 4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면 인슐린도 제자리에 돌아와 있거든요. 아. 그럼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면 쭉 계속 네.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출출한데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자거나 네. 밤참을 먹으면 인슐린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얘는 밤새 일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을 먹게 되면 또 또 일을 이래야 해야 돼요. 돼요. 계속 일해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과부하가 걸리죠. 얘는 나흘만 이렇게 힘들어도 네.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살이 찐다든지 아. 이런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2시간 공복이 중요한데 간간히 네. 24시간 동안 안 먹어주면 인슐린에게 휴가를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잠깐만 쉬어. 그렇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괜찮겠는데요? 인슐린뿐 아니라 우리 이제 소화기관도 네. 그러니까 위장이나 이제 소장, 대장 다 일을 24시간 내내 일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위장 같은 경우는 낮에는 바쁘게 일을 하지만 밤에는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밤참 먹고 야식 먹고 잠자리에 들면 위는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일을 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부룩하잖아요. 더부룩한데 네. 또 음식이 들어와. 에이. 그래서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일단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치면 그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복 유지하는 시간 동안 물 같은 거는 먹어도 그 괜찮은 질문이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아, 있어요. 정말요? 물이나 무슨 차, 커피 둥글레차 뭐 뭐 이런 이런 거 절대 안 되나요? 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 네. 거는 괜찮아요. 네. 만약에 낮 시간 동안 내가 24시간 단식을 한다면 커피도 괜찮습니다. 커피도 아, 네. 괜찮아요. 그리고 오, 그러면 조금 협상할 가치가 있는 해볼 만한데요. 조금 여유 있게 이런 단식을 주장하는 그 학자는 네. 고기 국물까지도 허용합니다. 그래요? 고기 국물이요. 국물. 오.
그 24시 잠깐만 24시간 단식 때도 그 굶는 거에도 괜찮아요? 굶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아. 커피나 고기 국물까지 허용하는 단식도 있어요. 그렇구나. 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네. 네. 물 드셔도 된다. 네, 물 드셔도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경험상 봤을 때는 뭐 지금 봤을 땐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12시간 시간 제한 공복 다이어트가 가장 공복 다이어트랑 좀 다른 거겠죠? 네. 단식이 네.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2시간 단식이라는 거는 생리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우리가 원래 그렇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고.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거는 당연히 하면서 간간히 24시간 굶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잘 먹고 이제 내일 단식을 해야지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오후 저는 이제 오후 간식까지도 이제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4끼를 이제 주장하는데 하루에 4끼야. 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 4끼가 제일 좋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네네. 그럼 오후 간식까지 먹고 오늘 저녁부터 굶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네. 굶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4시간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야 위장이 비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를 단식의 시작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 한 27시간, 28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숟가락 놓는 때부터가 아니라. 아니라 3-4시간 이후에 호르몬이 제자리를 찾고 위장이 비어 있을 때부터 24시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만 먹고 오늘 단식을 해야지. 그럼 아침 식사를 하고 쭉 굶고 물만 마시고 다음 날 점심이 첫 번째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즘엔 좀 연말에 송년 모임이나 이런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오늘 밥 숟가락을 10시에 놓았어요. 저녁에 회식하고 그러면 그 새벽 2시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단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술 복용하고도 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지금 저도 요즘 연말에 이제 모임이 많다 보니까 네. 몸이 조금 이제 좀 힘드시죠? 무거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할 텐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건강한 사람이 소식을 실천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했던 거고 네. 만약에 살이 쪄 있는 사람이 네. 살을 빼는 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면 네. 달라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단식하지 않는 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어떤 거 먹는데 먹어야 잘 먹는다는 거는 네. 살찌게 만드는 음식은 철저하게 끊고 네.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끊고 건강한 식단. 건강한 우리가 식단, 흔히 얘기하는. 채소, 네.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좋은 탄수화물로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뚱뚱한 사람들은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쉽게 안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살 빼야지 하고 적게 먹다가 네. 갑자기 굶어버리면 몸이 지방을 더 안 내놔요. 더 이렇게 비축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네, 몸은 몸은 그렇게 위기 생각하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평상시에도 적게 먹다가 살 빼야지 하고 적게 먹다가 하루를 굶어버리면 네. 근육만 빠집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살이 간헐적 빠진 게 아니구나. 단식을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한다면 네네. 단식하지 않는 날은 건강식으로 잘 먹어서 네. 내 몸으로 하여금 뭐야 이렇게 음식이 많이 들어와 내가 비축해둔 지방을 좀 내놔도 되겠네 하고 여유를 부리게 해놓고 하루를 탁 굶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내 몸에 있는 지방하고 밀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지방을 살짝 것처럼 숨기는 해놓고 거.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지방 창고에 문을 활짝 열어놔야 지방을 끄집어 쓰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해서 지방 창고의 문을 자꾸 닫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간문을 열어놓게 하려면 아니 계속 뭐가 들어와야 곡간문을 열어놓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굶느라 힘든데도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굶어서 현대인들이 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배고플 때 음식을 찾았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찾았는데 진짜 몸은 안 안 움직이 어떻게 해서든 안 움직일 핑계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 보면 몸이 처음엔 힘들어요. 아.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네네네. 익숙해지면 오히려 하루 종일 굶는 날 네.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간헐적 단식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익숙해지면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는 거는 평생을 실천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마음을 좀 다지시고 1월 1일부터 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권유해 봅니다.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저희가 뭐 할 얘기 많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박용훈 교수님 그리고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